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휴일이고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파란 하늘이 아름다워서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서 제 짧은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이어서 지금 10월 9일 한글날에 광화문 집회나 각종 반정부 집회에 대한 허가 여부를 놓고 국힘당이나 언론이나 교회나 여타 등등의 심지어 진보 정당에서까지 그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그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집회와 시위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저항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권익을 침해당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요구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항의 형태로 민중들이 총칼을 동원할 수 없는 혹은 돈과 법을 동원할 수 없는 일반 민중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그들 국민 민초들의 권한을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집회와 시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저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군합발로 짓밟고 폭력적으로 억압을 했죠. 그런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으로 가두고 심지어 빨갱이로 몰아서 사형도 시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아픔들을 저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시위를 했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 네,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는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점점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가면서 소수의 기득권층이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유와 평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운동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이어오면서 점점 깨어나는 민중들에 의해서 그런 요구하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같이 힘들고 못 살던 시절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똑같은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게 특정한 기득권층에만 이루어져서 그런 뭔가 잘 먹는 사람은 잘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는, 특히 생산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던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와서, 저는 과거에 대한민국의 시위, 저항과 시위의 역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노동자를 향한 처우의 개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시위에 흔히 말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되고 있고, 그 시위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광장에 가장 많이 모이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파를 띤, 정치적, 보수 정파적인 정치적 목적을 띤 대형 교회의 일원들이 가장 숫자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뒤에는 국힘당이 어떤 정치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시국에 그런 그 위험한 방역에 대한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서 집회 허가를 내주는 판사들이 있고, 또 그런 어떤 과거에 그 군사정권 시절 기소장을 남발했던 검찰들도 지금 현재의 불법적인 시위와 집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렇게 응원해주고 있죠.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어떤 게 있죠?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있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한유총도 집단적인 파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그 정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흔히 말하는 갭 투자자들, 대규모 집을 가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도 그 정부 정책에 항의한 시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본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저항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이란 어떤 이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하죠.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군사 정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 저항하고 그 저항의 형태로 시위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기득권 속에서 경제적인 부유함과 권력과 법의 사각지대 속에 치외법권까지 때로는 누려왔던 기득권들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저항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똑같은 저항과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 시위의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타도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시위 현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건 뭐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만, 개인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재산권과 그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것 또한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가치관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드렸는데, 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흔히 말하는 뭐 신분주의 사회가 있었고요. 뭐 그런 신분주의 사회에서는 차별이 당연히 인정되던 사회였고요. 부의 독점이 인정되던 사회였고요. 뭐 그런 속에서의 누리고 있던 가치관과 지금 그런 모든 차별이 같이 혁파되어야 될 시기에 판단해야 될 가치관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관이 지금 현 사회에 맞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권리를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 가도록 응원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대목은 기득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에 서서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된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기득권, 소수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들의 디바이드 앤 룰, 바로 분열을 촉구하는, 같은 일반 사람들끼리의 분열을 꾀하도록 만드는 디바이드 앤 룰이 아주 오랜 시절부터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기득권층에 현혹되어서 나와 무관한, 나의 계급과 나의 이익과 무관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없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드네요. 언론까지도 지금 거의 모든 권력, 모든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기득권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고자 개혁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뭐 바로 지금 추석 연휴 직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이 50%를 넘어가기도 했죠. 이건 사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개혁과제를 이끌어가는 현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는 건 말이죠. 그러면 또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과연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기득권에 저항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